되겠습니까? 결국에 그냥 분모는 전부 다 AAA구나.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우리가 다루는 2차 방정식 문제 80% 이상은 A 자리에 숫자 1이 온다는 사실이야. 그러면은 우와 A 다 사라지게 되는구나.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너무 낯익지 않니? 얘 뭐예요? 근의 공식의 일부에 해당되지. 즉 얘는 가만히 분석해보면 AA 절대값 A. 위에는 근의 공식의 일부. 쉽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나?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것만 3번 읽고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한 번 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지막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A는 0이 아니다 라는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뒤에 가서 함수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건데 방정식은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함수라는 것은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거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y는을 붙여서 빨간색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다시 여기에 y는을 붙여서 파란색 그래프를 하나 그렸을 때 이 두 그래프의 교점에 x좌표 값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함수와 방정식 사이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바로 이 빨간색 그래프를요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파란색 y는 0, x축이죠? 얘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을 2차 방정식을 풀면 x는 알파하고 x는 베타라는 두 개 나왔지? 얘가 바로 뭐예요? 교점의 x좌표값이라고 했으므로 이 자리가 바로 알파, 이 자리가 바로 베타 자리가 되겠지. 그런데 뭐래? 우리가 배우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건 와, 얘와 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이렇게 쓴다고 표현했는데 맞나요? 그래서 우리 이 녀석은요 는 해놓고 첫 번째 줄에 받아 적습니다.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의미는 뭐냐면요, 첫 번째 두근의 차예요. 당연하지. 두근의 차지. 됐나요?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어. 두 번째 줄에 적으세요. 2차 함수가 x축을 잘라내는 선분의 길이. 2차 함수가 x축을 잘라내는 선분의 길이. 세 번째 줄에 적습니다.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번째. 두 번째는 2차 함수가 x축을 잘라내는 선분의 길이. 세 번째.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야,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봐! 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정식에서. 되겠습니까? 네. 이런 개념이 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는데 이 개념은 무지 중요해요.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수십 년째 뭐 학력고사든요, 수능이든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수능에 무조건 이 개념은 출제가 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조금 빠르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요, 아까 선생님이 정리해 준 식 중에 두 번째 식이 이 식이었지. 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식을 정리해 놓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 와,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바로 요게 요 자리가 두근의 합자리고 요 자리가 두근의 곱자리네? 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1창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두 번째 줄 상수항이 알파 베타 자리. 1창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줄 바꿔서 상수항이 알파 베타 자리이므로 위치로 기억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1창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상수항이 알파 베타 자리까지 쓰시면 돼요. 이므로 위치로 기억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1창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상수항이 알파 베타 자리. 1창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상수항이 알파 베타 자리. 위치로 기억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요거를요, 요런 식으로 봐요. 이런 학생들 있어요. 아이고. 어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래 라고 하는데 이건 뺏기지 마세요. 나 이거 공식 알아. 마이너스 a분의 b야. 그러니까 답이 4가 나오네. 이거 너무 에너지 소모적이지 않니? 그치? 앞으로 우린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 먼저 확인하세요. x제곱의 개수가 1 맞습니까? 맞죠. 1일 때만큼은 1창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두근의 합자리, 상수항이 두근의 곱자리. 어머, 합은 4고 곱은 3이네? 라고 막바로 구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보자. 와, x제곱,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얘를 뭐로 해석하면 돼? 마이너스 5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근의 합은 몇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5. 두근의 곱은 몇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위치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왜? 우리가 다루는 문제의 80% 이상은 x제곱의 예수가 몇이다? 1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5예요. 여기 플러스 5가 있죠? 네. 플러스 5인데 우리는 마이너스를 빼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5로 해석해야 돼요. 마이너스 2개 곱하면 플러스 된다라고 중1 때 혹시 배우셨습니까? 예. 왜냐?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두근의 합자리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없잖아.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위에 문장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자. 알파 베타부터 시작.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다. 그런데 이 식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큼은 1창에서 마이너스를 제외한 자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상수항이 알파 베타 자리이므로 위치로 기억해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리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물 한 잔만 주세요. 답은 몇 나옵니까? 9.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풀어보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식에 대한 관찰력을 조금 더 가지라는 의미에서 얘를 알려드린 건데요. 자, 보자.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 가지 솔루션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솔루션과 식 관찰력이 뛰어난 학생의 솔루션. 자, 일반적인 학생은 어머, 두근이 알파 플러스 알파하고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겠구나? 마이너스 3이고 알파 베타는 몇이겠구나? 5다라는 사실을 알겠지. 그러므로 이제 문제 풉니다.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라고 하니까 1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알파 베타로 전개가 되네. 1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O 답은 9야. 보통 학생들은 이렇게 풀어요. 자, 됐지. 그런데 솔루션 2 들어갑니다. 자, 봐요. 이 2차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 베타래. 그 얘기는요, 이 2차 방정, 왜 하필이면 이 꼴이지? 라는 질문에서 비롯되는 거야. 왜 하필이면 1-알파, 1-베타지? 라고 했더니 저 2차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요, x-알파, x-베타가 0이다 라는 식이 성립한다 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치? 얘 두분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저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x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1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지. 그러면 나는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1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1 플러스 5. 답은 9.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원래 이 식은 알파하고 베타를 대입할 때만 0이 나오는데 이 식에 2를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 9라는 값이 나온다 라는 수학적 의미가 있더라. 식관찰력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의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선생님 말하건대 식관찰력 있어야 합니다. 있으면 굉장히 많은 점수를 거저먹고 들어가요. 왜 이 식이 있지? 왜 구조가 이렇게 생겼지? 뭐 이런 질문 하셔야 되는 겁니다. 도윤이 되고 있어? 네. 답은 1.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일 때요. 와, 이 녀석의 값을 구하래. 와, 씨, 이거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막 이렇게 작업을 하면 물론 합과 곱만으로 아주 힘들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너무 커져요. 이게 식이 봐요. 4, 4, 16, 16개의 기본항에서 동차식끼리 정리하는 거니까 씨 이건 좀 오버인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한 후에 식을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구조적 유사성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즉 이겁니다. 두 분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알파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보자. 요 식의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데 나는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이 필요해. 그러면 등식의 양변에 몇을 곱한다? 알파를 곱한다예요.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이 알파 곱해봤자 0이 나오겠죠. 그러면 저 식으로부터 내가 필요로 하는 여기까지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까지 정리할 수 있지. 어떻게?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서 넘어가면 몇이에요? 알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결국 알파 마이너스 1, 이 녀석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럼 여기서 그냥 풀 수도 있는데 우리 아까 선생님이 식관찰력이라는 얘기했지?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뽑아내서 얘한테 마이너스를 넘겨줄 거야.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뽑혀 나갔으니까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요. 맞나요? 와우. 이 식의 두분이 알파 베타야?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을 만족하는데 구조적으로 똑같이 생겼네. x 자리에 무슨 숫자만 대입하면 답 낼 수 있다? 1만 대입하면 답 낼 수 있다. 그래서 1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2는 1이야 라고 이렇게 답을 내셔도 되고 혹은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답 내는 게 장땡이지. 그치? 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저기서 뭐 나옵니까? 알파 베타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베타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1이야.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녀석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식관찰력을 조금 더 그 능력을 확장시키라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필기. 자, 필기가 다 되신 분은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풀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푸셔도 돼요. 쉬우니까.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 베타이고 또 다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일 때 a, b의 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봤더니 요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인데요. 막 근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있어. 근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어. 그러다가 뜬금없이 A, B를 구하래? A하고 B가 뭔데? 라고 찾아봤더니 계수 자리에 있어요. A하고 B가 계수 자리에 있어요. 바로 이런 문제가 전형적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두 개가 나왔으니까 우선 첫 번째 여기에서 나오는 녀석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얘를 1번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몇 나옵니까? B. 이렇게 나왔지.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 끝났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요. 요 밑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해 볼 겁니다. 두 근의 합 몇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겠지. 얘는 몇이다? 마이너스 B 플러스 2가 나온다.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은 몇이 나온다? A가 나온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관찰해 봤더니까 미지수가 총 몇 개예요? 가로라인으로 쫙 봐. 미지수 총 몇 개? 2개. 4개. 알파, 베타, A, B. 미지수가 4개. 식이 모두 몇 개예요? 4개. 이 문제는 무조건 풀 수 있다 없다? 있다야. 그런데 이렇게 미지수가 많은 문제를 풀 때는 미지수를 계속 줄여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우리는 A, B 값을 구해야 되니까 알파, 베타를 계속 없애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나 얘는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어. 오, 결국 A하고 B하고 어때? 같다. 라는 식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요.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A인데 알파, 베타가 B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네요. 그리고 플러스 1은 A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A하고 B하고 같으니까 B 자리에 선생님이 A를 써줘도 돼요? 안 돼요? 되겠지요. 결국 A도 1이고 B도 1이다. 이런 결론 나왔으므로 A, B의 값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자, 지우도록 할게요. 오, 필기 못했어요? 네. 나 다 했어요. 이렇게. 와, 순간 필기 못한 줄 깜짝 놀랐어요. 예. 자, 예,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올려놓을까? 문제 풀려면. 자, 근을 이용해서 복소수 범위에서 2차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밑에 좀 문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식 5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면 5분의 1에 5x 마이너스 a 5x 마이너스 b로 인수분해된다. 이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이와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라는 얘기는 인수분해했을 때 허수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처럼요. 근을 이용해서 복소수 범위에서 2차식을 인수분해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2차식이야. 2차 방정식이 아니야?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 멀쩡한 2차식에다 은영이를 붙여서 얘를 방정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방정식으로 만드는 이유가 뭔데요? 근의 공식 이용하려고. 근의 공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두근 알파와 베타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 알파 베타 가지고 다시 얘를 식으로 만들어서 x-a의 x-알파, x-베타다라고 이렇게 식으로 정리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이겁니다. 맨 처음에는 2차 식이었어. 그런데 풀이를 위해서 중간에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푼 다음에 다시 은영이라는 요소를 쏙 빼서 2차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해버린다? 인수분해만 해버린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즉 2차식을 인수분해,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한다 라고 하면 그냥 뭘로 풀면 된다? 근의 공식으로 근 구해서 인수분해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문제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얘가 이제 인수분해 해보래요. 인수분해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건 인수분해가 되나 봐야겠다라고 봤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그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제 뭐 한다? 근의 공식 쓰셔야 돼요. 근의 공식 쓰기 위해서 멀쩡한 2차식에 은영이를 붙여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준 후에 근의 공식 씁니다. 자, 얘는요, 근의 공식 써야 돼요? 짝수 공식 써야 돼요? 짝수 공식 써야 돼요. 짝수 공식 불러볼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어요. 그래서 씁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래서 5, 3, 15 이렇게 나오네요. 결국 x의 값은 5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i 이런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루트 14 i x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4 i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런데 봤더니 이런 꼴 말고
요런 걸로 바꿔야 된대요. 보니까 앞에 5분의 1 있고 x의 개수가 둘 다 5야. 그 얘기는 그래? 여기 5를 곱해준다는 얘기네. 그래서 5를 곱해주면 앞에 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죄송해요. 얘 인수분해 이렇게 됐을 때 앞에 x제곱 앞에 5 있지? 그러면 요게 사실은 뭐가 있는 거랑 똑같아? 5가 있는 거랑 똑같지. 됐지? 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얘가 5x가 되기 위해서 이 5 한번 집어넣어줘야 되지. 얘 집어넣어줬어. 그래서 곱했더니 몇이 돼요, 얘는? 5x에 5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4, i. 왜 마이너스예요? 요거 마이너스 영향받아서요. 됐나요? 근데 얘도 5x여야 되는데 얘는 5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 5를 곱해주고 앞에 5분의 1 곱해주는 거예요. 5 곱한 후에 5분의 1 곱하면 쌤쌤이 돼서 사라지지? 예, 원상복귀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4i.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꼴로 맞춰졌습니까? 맞춰졌죠. 자,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그래?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를 제하고 나면 1 플러스 루트 14i가 나오고 여기에서도 마이너스를 제하고 나면 1 마이너스 루트 14i가 나오는데 문제는 누가 A고 누가 B인지 알아요? 몰라요? 둘 중에 누가 A고 B인지 몰라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그래 마이너스를 제외한 거니까 A가 1 플러스 루트 14i면 B는 1 마이너스 루트 14i가 나올 테고 혹은 A가 1 마이너스 루트 14i가 나오면 B는 1 플러스 루트 14i가 되겠지라고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시고 개수 맞추시면 돼요. 됐나요? 네. 지워도 필기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자.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응용 문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샘플 문제가 바로 옆쪽에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제 나오죠.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절대값의 b가 뭐뭐 3대 2일 때 정수 k의 값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처럼요, 뭐 절대값의 b가 뭐야? 혹은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두근의 차가 뭐야? 두근의 비는 뭐야? 한 근이 다른 근의 뭐 k배야. 두 근이 연속인 정수야. 이런 식으로 근에 대한 조건을 주고서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도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야. 되겠습니까? 단 핵심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두근의 차가 k야 라고 했을 때 대신 우리는 두근을 알파, 베타로 두는 게 아니고 뭐라고 두셔야 되냐면요. 알파하고 또 뭐라고 두면 되겠어? 미지수 하나라도 줄여야 되지. 베타 쓰지 말고 알파 플러스 K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두근의 B가 M 대 N이래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 M알파, N알파 이렇게 쓰면 좋아요. 한 근이 다른 근의 K배래요. 뭐라고 쓰면 좋을까? 알파, K알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두 근이 연속인 정수랍니다. 알파 플러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21페이지 문제 풀어보고 난 후에 아래 개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 위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다.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절대값의 b가 3대 2이다. 이때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우리는 이 녀석을 잘 표현해야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두근의 절대값의 b가 3대이니까 한 근을 선생님이요 3알파라고 놓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값 붙이고 맞아? 또 다른 한 근은 뭐라고 놓겠습니까?
예, 이 2알파의 절대값 이렇게 붙여놓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3대 2야라는 요런 비를 만들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개념을 더하게 돼요. 자, 얘만 보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습니다. 맞죠? 왜? 요 3알파는 절대값 벗고 나왔을 때 플러스 3알파가 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3알파가 될 수도 있어. 얘도 플러스 2알파로 벗고 나올 수도 있지만